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총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 3과목 색채 체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지각과 심리에 비해 이제 약간씩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과목들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또 공부할 때 보면 앞에 열심히 하는데 갈수록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게 또 맞물려서 지금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아신삼단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색채 체계, 색채의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체계. 항상 우리가 왜 그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체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표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뭐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소통하려고.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의 경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딴소리하고 서로 오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빨강을 빨강으로 알고 있고, 또 상대는 빨강을 지멋대로 레드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좀 힘이 있어. 그래서 야, 너 가서 빨강 갖고 와. 그랬더니 상대방은 빨강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또 기분 나쁘게 이 자식이 사회생활을 이따구로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힘 있는 사람도 지 나름대로는 답답할 것이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불화되겠죠? 불화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겠죠. 그러므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법과 규칙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 쉽게 체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함께 쓰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함께 쓰기 위해 뭐 해야 된다? 표준과 규칙을 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색채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요. 왜 귀찮으냐? 애워야 돼. 뭐 법이 왜 그러냐고요? 그냥 정해놓은 거, 법이 그런 거야. 그죠? 규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애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귀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색채 체계라는 것은 규칙과 법, 즉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표준을 정하는 목적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소통하려는 것이다. 소통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색채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 그러면 내가 저장했던 것이 전달되면서 재현될 때 똑같이 재현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오차가 있는데 최대한 이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지, 소통과 표준을 하는 목적은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오차를 줄이는 데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소통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먹고 화목하게 사는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지가 꿈꾸는 화목한 세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화목함이 너에게는 화목함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조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돼.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죠.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찮은 거지. 난 매일 11시에 출근하고 싶은데 9시에 출근하라네. 그 짜증나는 거죠. 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표준을 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색채 체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나중에 선생님이랑 실기를 공부할 때도 이것이 바탕이 돼야 저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죠? 표준이라는 말은 이제 표준이라는 말은 기준이기도 하고 법인데, 뭐 세 개만 표준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말에도 표준이 있죠. 그죠? 그래서 표준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인 표준어. 자, 이 외에 이제 사투리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쓴 사투리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문용어, 전문어라는 게 있어요. 전문용어.
용어는 뭐냐 그러면은 지역마다 쓰는 사투리가 있고 또 자기 분야마다 자기가 하는 직무마다 사용하는 뭐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맞는 그들만 쓰는 전문 용어를 또 익혀야 돼요. 그 전문 용어가 많으면 그만큼 더 귀찮아지고 어렵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의료 분야는 이제 한국말도 아니야 다. 그죠? 서양의 의학이다 보니까 그 자료들이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 그 전문 용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암기력이 좀 탁월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컬러리스트 또 디자인 쪽에서 쓰는 우리들만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어예요. 우리끼리 사용하는 표준어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표준. 우리끼리만 쓰는 건 전문 용어고 또 색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씁시다라고 정한 게 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을 정하는 국가 기관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죠? KS죠.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KS에서 이제 그 표준을 정하죠. 우리 교재 보면 영국, 독일, 미국, 뭐 국제 표준, 일본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국제 표준이 뭐예요? ISO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제 표준을 따라요. 각 나라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또 자체만의 또 표준이 있다라는 거. 그걸 정하는 것은 KS고 우리나라에서도 물체색 색에 대해서 뭐 KSA 00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색을 정의하고 있고 표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색채 관리 파트에서 요것도 이제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 자 그리고 영국은 BS 브리티시 스탠다드죠. 독일은 DIN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ASA, 일본은 JIS 이렇게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을 정할 때는 어떤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을 만들 때는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을 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분야에 최초로 했던 사람들 또는 조직이 보통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채 표준이라는 걸 만들 때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어서 KS에 정해 놓으면 그냥 우리는 입 닥치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 닥치고라는 말 좀 그렇다, 그지? 예. 하여튼 KS라는 걸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ISO와 같은 국제 표준을 따릅니다. 표준을 우리가 만들 때 국제 표준을 많이 기호등을 사용해서 우리도 만듭니다. 왜? 우리 수출해야 되잖아요. 우리 것 완전 다르게 만들어 놨다가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과 가장 많은 수출하는 그런 뭐 지역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들을 같이 쓰면 우리 쓰던 거 남는 거 팔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국제적인 기호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러나 하는 게 유익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등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격이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등보성, 간격이 같거나 그래야만 어떻게 동일하게 함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규칙성, 등보성을 가져야 되고 보통은 색의 삼속성, 우리 전에 배웠죠?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표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질서를 갖고 등보성을 갖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 실용화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해야 된다. 하여튼 그리고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채 체계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색채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소통하려고 뭐 이 정도면 되겠죠. 표준을 만들어서 서로 색을 내 것이 아니니까 함께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다. 자, 그래서 표준색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야? 색에 대해서 뭘 정하는 것이다?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을 정하는데, 자, 표준색을 우리가 정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표색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색계. 이걸 해석하면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그건 곧 표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 표색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약속한 언어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입 닥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표준을 정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의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물체 색에 대해서 여러분이 표준을 정해야 되겠죠. 뭐 거의 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빛의 색은 우리는 색광혼합 그랬었고, 물체 색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색료혼합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빛의 색과 물체 색에 대해서 각각 표준을 정하는데, 빛의 색을 우리는 혼색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혼색계. 그 다음에 물체 색에 대한 것을 우리는 현색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빛은 이제 우리 보통 막 심령 사진 이런 거 보면 홀령들이 뭐예요? 이렇게 빛의 형태로 나타나죠. 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혼색계.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진짜 쓰고 있는 색, 그래서 현색계. 물론 그냥 그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색계라는 것은 빛의 색에 대한 체계, 현색계라는 것은 물체 색에 대한 체계죠. 자, 그렇다면 혼색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혼색계의 대표적인 것은 CI 표준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CI 표준 표색계. CI라는 것은 국제조명위원회라 그래서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어떤 조명, 빛의 색에 관련한 것들을 국제 규격에 맞도록 만들고 체계화시키고 모여서 연차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혼색계에 대한 그 표준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 독일 사람이죠.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만든 표색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색계는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색계인 먼세라고 뒤에다 뭐라 쓰면 됩니까? 표색계라고 얘기하면 돼요. CIE 표색계 이렇게 쓰면 되겠고, 오스트발트 표색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 NCS 표색계라는 게 있고요. DIN 표색계라는 게 있고요. PCCS라는 표색계가 있습니다. 또 뒤에 RAN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기사 시험에 좀 나오고요. 하여튼 이렇게 혼색계와 현색계 다양한 표색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 거냐? 바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먼세 표색계가 뭐냐? NCS가 뭐냐? DIN이 뭐냐? PCCS가 뭐냐? RAN이 뭐냐? 또 CI 표색계가 뭐냐?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뭐냐? 그리고 각각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체계가 다음 시간부터 물론 배울 거. 오늘 좀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CI 표색계는 또 뭐가 있느냐? XYZ 표색계, YXY 표색계, 그 다음에 LAB 표색계, LCH 표색계, LUV 표색계, 또 이렇게 이 안에도 또 이렇게 5개가 있죠.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걸 이제 생각하니까 깝깝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과 이유를 알고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런 개론적인, 그리고 뭘 배울 건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표준색이라는 것은, 표색계라는 것은 색의 표준을 정하는 체계로서 빛의 색과 물체 색의 각각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데, 빛의 색에 대한 걸 혼색계라고 그러고 물체 색을 현색계라고 합니다. 자,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는 CI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고, 먼셀 표색계의 대표적인 현색계의 대표는 먼셀, NCS, DIN, PCCS, RAN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CI 표색계 안에는 XYZ, YXY, LAB, LCH, LUV 이러한 표색계들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이후 시간에 각각의 표색계에 대한 이해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색계, 우리나라가 표색계를 만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느냐? 그럼 바로 이 먼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색계를 사용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세 표색계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물론 기사에서는 이제 다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NCS는 어디서 만든 거죠? 스웨덴에서 만든 겁니다. 먼셀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만든 표준 표색계. DIA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독일에서 만든 표색계. PCCS는 어디서 만들었다? 일본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컬러리스트가 발달된 나라들이죠.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 색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잘 쓰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레인랜드 이거 독일 건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발트 표색계도 이게 독일 사람이 만든 건데요.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참 좀 예전에는 현색계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또 혼색계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속성은 이 오스트발트의 혼색계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스트발트를 혼색계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오스트발트는 현색계의 속성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색계와 현색계의 그 장단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이 빛의 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배울 텐데 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색 영역. 그러니까 색 영역이 아니죠. 색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색 영역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예요. 그러면은 빛의 색이랑 물체 색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빛의 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색이라는 그것에 대한 관리 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어떤 시감각, 육안, 눈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측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색을 측정하는 기계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필터식과 그 다음에 분광식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측색기를 활용해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색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현색계는 뭐냐? 얘는요 물리적 조색이 아니에요. 물리적 조색이 뭐냐면 양으로 하는 조색이 아닙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빨간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주황이 나오는데 보통 5대 5가 섞여야 우리가 말하는 주황색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실제 주황색은요 빨강이 2, 노랑이 8 정도. 그러니까 5대 5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8대 2인데 얘를 주황이라고 그냥 하자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색계는 물리적 조색이 아니라 시감각에 의한 시감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의 색지각을 기초로 한 심리적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 그죠? 무슨 얘기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의 문제지. 이 현색계는. 그러다 보니까 측색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얘는 필요하지 않다. 혼색계는 측색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색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색입체라는 거 여러분 배우겠지만 색입체라든가 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 놓는 색표집이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시감각에 의존한다라는 거. 반면에 혼색계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가 필요하다. 이유는 뭐다? 빛의 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등간격, 자, 체계를 만들려면 간격을, 그러니까 얘는 시감각에 의한 거거든요. 보고 느끼는 대로 감각을 만드는 거지만 빛의 색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러한 측색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색은요, 심리적인 부분도 되고요. 우리처럼 그 다음 물리적인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물리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을 해요. 이 빛은. 왜?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시감각으로 어떻게 등 간격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측색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요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색의 표준색에 대한, 그리고 그 표준색을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것인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시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표준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익히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선 바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미루면 다음에 또 이만큼 쌓이고 다음에 이만큼 또 쌓여서 공부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건 그날 바로 어떻게 해라? 익혀라, 외워라.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 우리 혼색계부터 해서 현색계 각각의 표색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책에 이제 그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잘 듣고 착실하게 암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